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설 명절 내내 정치권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김 지사의 형량과 법정 구속이 타당한지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이 주로 선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피해갈라야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진영의 논리로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맞고 또 정말 구속을 시킬 만한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라면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을 선고하고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 5년형을 구형했죠. 보통 검찰이 구형한 것의 한 절반가량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통상적인 판결인데 그보다도 더 세게 나온 판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딱 절반만 선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자, 혐의를 보겠습니다. 혐의.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보면은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 등과 더불어서 공모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같은 행위 관련 지방선거에 선거운동 관련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 주겠다면서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혐의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측, 곧 피고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작업 부탁 안 했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한 시기는 후보자들이 특정되지도 않아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총영사 임명 권한이 피고에게 없고 곧 김경수 지사에게는 없고 추천은 대상자의 능력을 고려한 추천이지 직을 제공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며 총영사직 추천이 무산되어서 이익 제공을 한 것도 없었다. 따라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부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명 드루킹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드루킹이라고 불리는 김모 씨와 김경수 지사의 구속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우연치 않게 터졌어요. 2018년 1월 17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7일 날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남북한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확정됐다는 기사에 무려 3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은 뭐였냐면 단일팀 구성이 실력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제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좀 들끓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네이버가 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측이 나서서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나서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 조작을 한 범인을 잡아서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냐면 민주당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필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이름 알려져 있으니까 이름도 깝시다. 김동원이죠. 김동원. 이들이 특정 프로그래머로 추천수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 일당에 대해서 2018년 4월 구속을 했죠. 경찰이 구속을 했네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이 드루킹 일당이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증거인멸을 아주 집요하게 시도를 했거든요. USB를 변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등등의 또 이제 디지털 기록들을 황급히 지우려고 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했죠. 긴급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스마트폰이랄지 보안 메시저인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와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4월 14일, 그러니까 작년 4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죠. 드루킹, 이 김동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를 방문해서 만나긴 했고, 또 드루킹에게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청탁을 받아서 그 청탁대로 청와대에 추천한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에서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이를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그러니까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서 면접을 해보니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다. 그런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드루킹에게 총 14건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 중에 그 10건이 기사 주소였습니다. 기사. 그러니까 문재인 인터뷰, 반기문 봉화행의 친노 불편한 시선, 문재인이 여성 표심 올인한다, 등등의 그런 문재인 관련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김경수 의원이 특정 기사 링크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위로 그렇게 공모를 했다. 그리고 지시, 보고를 받았다 등등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수사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김경수 지사에게까지 확대해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수사를 받았고 특검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허위법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허위법 특검이 특별하게 새롭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밝혀내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어요. 경찰 수사보다 새로운 것이 많이 드러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보통 다들 좀 생각을 했고,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크게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지금 모양새입니다. 이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까지 되고 2년 8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판결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전부 다 길게 다 읽을 수 없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의미 있다라고 본 부분만 요약을 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가운데서 이런 대목이 서두에 나옵니다. 2016년 11월 9일 저녁 피고인이
곧 김경수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고 브리핑을 들었음을 피고도 인정하였다. 킹크랩 관련 네이버 로그 기록 자료, 프로토타입 재현 동영상 등 증거를 보며 이를 개발한 우모 씨가 2016년 11월 9일 20시 7분에서 23분 사이 3개 아이디로 네이버 창에 접속, 해당 뉴스에 다시 클릭되고 안에 들어가 댓글 공감 누르는 단계 동작 반복, 여러 개 아이디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게 확인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후 관계에 비춰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 관련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기사에 공감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행된 걸로 판단된다. 김동원, 우모 등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역이 11월 9일 특정에 확인도 하기 전 이루어진 거라 신빙성이 있다. 증거조사로 프로그램 내역이 확인된다. 2016년 9일 피고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11월 9일에 시연을 보았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킹크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뭐 대게라고 하는 그 큰 그 개를 가리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 명칭으로 지금 그 붙인 거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하여금 자동으로 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아이디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뭐 다수의 뭐 추천수를 뭐 좋아요나 뭐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천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2016년 9월 28일 날 김경수 의원이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바로 이제 이 경공모의 아지트였는데 여기에 이제 김경수 의원이 방문을 하죠. 처음으로. 이때 이제 김동원이 피고인 김경수 의원에게 경공모를 소개하고 경인선이라고는 조직을 특정을 해서 이 부분이 2017 선지원 조직이라는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운동의 약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인선 조직 활동과 관련해서 선풀운동하는 작업을 하고 그와 관련해 카페 4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텔레그램 등 좋아요의 사력 지원을 통해 언론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이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으로 보이는 로그 기록이 나왔다라고 해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라고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였어요. 일단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해드립니다. 김동원은 경인선을 편성 수작업을 하다가 2016년 10월경 수작업의 한계를 느끼고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우모 씨에게 지시를 하고 개발비, 휴대전화기,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피고인의 그 동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자들 우모 씨, 박모 씨, 양모 씨 이들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동원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적지 않은 후원금을 김경수 의원에게 송금을 했다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그 부정적 여론, 이 탁 행정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박성진 장관 후보자, 아마 기억을 하시라고 봅니다.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그 청문회 때 상당히 그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낙마를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부정적 여론을 없도록 댓글 작업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인 한 변호사의 인사 추천을 받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 그 변호사가 합류하게 했고 법률 인권 특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인 도모 씨를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김경수 의원에게 했고 김 의원이 즉시 이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경인선 휴가 줬다 양해 부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냈고요. 잠시 작업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당시에 경공모 텔레그램 방을 보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킹크랩 인사 관련 부분은 악플이 상위로 가게 조정할 것. 그리고 킹크랩 존재 가치는 악플로 김경수에게는 안 보낸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김경수를 김경수의 지시와 관여없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게 좀 불리한 악플을 다는 일들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17년 6월 14일경 김동원이가 피고인인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만나서 피고인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외교부 특위 자료를 알아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라는 말을 전해 들은 걸로 보인다. 같은 날 김동원은 현지 총영사가 누구고 임기가 언제라는 걸 올린 걸로 보인다. 직후 김동원은 경인선 휴가 마치고 활동한다라는 정보 보고를 보냈고 이후 도모 씨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진행 작업과 경인선 활동 킹크랩을 지속했다.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가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제안한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포털 서비스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왜곡했다. 1년 6개월간이나 김동원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8만 건 가까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범행 기간이나 양형을 봐도 죄질이 무거워 보인다. 심지어 객관적 물증의 사후 조작도 이루어졌다. 피고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은 킹크랩을 전혀 몰랐고 단순 지지 세력의 선풀운동으로 알았다라고 일관한다. 이렇게 지금 성판사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보면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용 법률이 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판결문을 제가 원본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적용 법률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유죄의 실형을 받았고 법정 구속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법률 적용이 된 법률을 유출을 해서 좀 제가 한 3가지 찾아보니까 이런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가운데 이제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곧 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5조를 보면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금지. 1항을 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김경수 의원, 국회의원, 선출직 국회의원이기는 하였지만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김경수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1조 공직선거법 231조를 보면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건 이제 이런 조항을 이런 죄를 범한 혐의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를 위하여 선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23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2항을 보면은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고 뭐 그것을 추천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언급이 이제 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추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죄, 이것은 분명히 이 조항이 적용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314조인데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입니다.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2항입니다. 2항.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러니까 딱 이 조항을 지금 적용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 그러니까 네이버 등 이 포털에 업무 방해를 해서 뭐 추천수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이 조항을 분명히 적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고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을 시키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세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반발 내용을 골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그런 그 유죄 판결을 내린 이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하고 관련된 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승태 비서였고 양승태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을 보면서 이렇게 보복성 판결을 내린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판사의 경우는 판사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구속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서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건 보복성 판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방해죄. 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례가 2011년 이후에 56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죄 판결 그러니까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은 사건이 56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김경수 사건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의 그 판결의 어떤 사례로서도 아주 찾기가 유례가 드문 판결이다. 이례적인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뭐 일반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 멋모로 보인다, 멋모로 보여지며 뭐 이런 등의 표현들이 무려 80유례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판결문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이라고 하는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이거는 이제 박주민 의원의 지적인데 김경수 지사가 뭐 고맙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답신을 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루킹에게 그런 답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저 같은 경우도 선거 치를 때 누굴 만나서 좋은 이야기 했다는 식의 문자를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형식적인 답변을 한다. 김 지사가 2년에 걸쳐서 11건의 기사를 보냈는데 이마저도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시기부터 보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이용하려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방방 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 당권 주자들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당권 주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그 댓글 조작 행위를 알고 계셨냐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황교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다라고 또 오세훈 씨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의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고 본다. 더 위로 캐기 시작하면은 대선 무효 문제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죠. 지난 대선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김진태를 비롯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아주 몇몇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게 이제 대선 불복은 민주당에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엉너리를 치고 있기도 합니다. 시사저널 보도를 보니까 김경수로 다시 선명해진 친문 그들만의 리그라는 좀 비판적인 시사저널 기사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문 세력이 김경수 지사 구속으로 인해서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지금 당대표가 김경수를 면회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주변의 만류로 인해서 면회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좀 너무 그 친문 세력들이 김경수 무죄 쪽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 쪽의 대권 잠룡 중에 한 명인 이재명 지사나 또 안희정 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여러 그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는 막 적극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이렇게 변호하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문재인의 그야말로 오른팔이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그런지 아주 민주당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특히 김경수 업무사역격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경수 불구속 재판 탄원 서명이 5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뉴스 검색에 나오고 있고, 또 경남도청에 김경수에게 보내는 꽃바구니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법조계는 김경수 유죄 증거 많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량과 법정 구속에는 시각차가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핵심 증인들이 진술 번복 등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이걸 무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리를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우선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는 순간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뒤집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답니다. 다만 이제 형량에 대해서는 다소 세다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해당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들이 대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에게 이렇게 법정 구속 실형을 내린 것은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죠. 그래서 최근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실형이 선고된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법조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는 이제 법조인들의 일반적 시각이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선 무효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기를, 아직 1심이고 2, 3심까지 형 확정 절차가 남아있는데 3심에서 불법이 확정되고 당선 무효 소송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당선 무효 소송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이미 지났어요. 이게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선거무효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 당선 무효 소송에서는 댓글과 같은 원인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정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결되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기각하는 것을 사정 판결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신율 명지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의 경우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댓글이란 게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하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결국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제 구속되면서 치른 19대 대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굳이 댓글을 할지 뭐 이런 여론 조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너끈하게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뭐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약도 너무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경찰까지 18대 대선 당시에 그렇게 댓글 조작에 관여를 하고 말이죠. 그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재판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민주당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대대적으로 이 지금 경공무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 사설 그야말로 범죄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18대 대선의 경우는 국가기관이 공공연하게 동원돼 가지고 경찰 또는 뭐 국정원 뭐 군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다 동원된 거 아닙니까? 대대적인 댓글 작업을 했고 그렇게 그 여론을 조작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과 이번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말도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런 지적은 뭐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법조인들이 지금 지적하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의원이 무죄냐? 이게 지금 무죄로 보기에는 이 드루킹 일당과 더불어서 이 경공모 일당과 더불어서 서로 그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난 뒤에 이제 뭐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해온 것들은 틀림없거든요. 그게 이제 로그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로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에 김경수 의원이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너무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수 의원 자신도 분명히 이 경공모 사무실 누름나무 출판사를 2번이나 방문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 브리핑을 들었다라고 또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이거는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모른 채 그들과 관계를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가 이렇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고 뭐 등등의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의 어떤 혐의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요컨대 그를 법정 구속시키고 또 2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과도하지만은 김경수 지사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때는 성창호 판사의 과도한 형량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당히 보복성 판결이라고 하는데 나름 동의가 됩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하고자 분명히 시도한 걸로는 보이고 그것은 문재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돕기 위해서 했다고 충심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태하게 만든 오히려 그러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옹호하고 지원 사격을 뭐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자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지금 똥 묻은 개가 개묵이던 게 나무라듯이 그렇게 그냥 방방 뜰 일은 전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 18대 대선, 또 그 이전,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작태를 보면은 이것을 놓고 난리를 피울 그런 위치가 전혀 아니죠. 어쨌든 선거 중립을 위반하고 이렇게 여론 조작을 시도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인적으로 온라인상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 그 유혹에 많은 정치인들이 빠져들기 쉬운데 선거 즈음에 결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좀 저의 시각이 좀 어정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공명선거를 바라는 입장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좀 균형을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좀 지적할 거는 지적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영의 논리를 좀 벗어나서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여기까지 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